네, 미국 마감 시장 좀 살펴볼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은 불안한 가운데 S&P 500이 소폭 상승한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하락 종목 개수가 더 많았으니까. 그리고 유럽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을 예고하면서 글로벌 무역 긴장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유럽 증시는 올라갔어요. S&P 500이 0.03 살짝 올라갔고, 나스닥은 빠졌죠. 다우도 좀 올라갔고, 약간 이제 다우가 올라갔으니까 S&P가 올라가는 건데, 기술주는 좀 약세의 모양새가 있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애플 올라갔고, 상승률 애플이 알리바바와 협력해 중국 내 아이폰용 AI 기능을 개발한다는 소식으로 해가지고 애플이 2.2% 상승했다. 중국 시장이 좀 하락한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시장은 글로벌 무역 긴장 우려로 변동성이 약간 있다. 연준의 신중한 통화 정책 발언이 투자자들에게 금리 인하 기대를 줄이며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제롬 파월의 금리 정책 발언.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다는 신호. 현재 정책이 이전보다 덜 제한적이며 경제가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다. 연준의 기준금리는 2024년 하반기에 1%포인트 인하된 후 4.25에서 4.50 범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연준이 당분간 금리 동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채권금리 살짝 올라갔죠. 미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강하며 노동시장은 견고하다고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 수준 2%를 상회하고 있다며 조기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연준이 너무 빠르게 금리를 내리면은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더 빨리 낮출 것을 요구했으나 파월은 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백악관과 연준의 정책 방향의 차이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부가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유럽연합의 강경 대응 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부당한 관세 조치는 강력한 보복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응을 예고했고, 이유는 미국이 추가적으로 유럽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응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미국과 EU가 무역 긴장 심화 가능성을 높이며 글로벌 경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근데 결국에는 뭐 다 관세 이슈예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오늘, 그다음에 목요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높으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들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CPI 지수 좀 살펴봐야 되겠죠. 미국과 EU의 무역 긴장이 심화될 경우 자동차, 기계, 철강 업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면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 기업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가 주가 수익 비율, 실적 발표와 관련된 얘기죠. 트럼프 관세 조치로 인해 기업들이 조기 주문을 했고, 이것이 인위적인 실적 성장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연준의 금리 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그리고 기업 실적 전망이라는 세 가지 주요 변수로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그렇죠. 그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네, 관세, 연준 금리 정책 이 세 가지가 주요 키워드긴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네, 그나마 좀 애플이 좀 상승한 부분이 있었고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이제 단기적으로 증시의 부담 요인이 되긴 하겠죠. 약간 이제 채권금리가 반등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인해 글로벌 무역 긴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며 유럽연합은 이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CPI, PPI 지수에 주목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약간? 뭐 크게 영향을 받는 거 아닌데. 그래도 시장에 영향을 받는 거죠. 기업 실적 성장의 지속 여부도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일부 분석가들은 조기 주문 증가가 인위적인 실적 성장일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실적이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관세 이슈 때문에 조기 주문을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좀 실적이 좋게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니까. 네, 미국과 유럽 연합 간 무역 긴장의 심화 여부, 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 그리고 글로벌 경제 성장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요건 이제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중요한 거니까 미국 시장에서 살짝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유럽 증시인데 유럽 증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상승 마감했죠. 네, 유럽 연합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추가 관세 부과한 것에 대해서 유럽 연합은 이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예고를 했다는 이야기. 근데 유럽 증시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올라갔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은. 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4일부터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3월 4일부터라고 하네요. 네, 미국 내 철강 알루미늄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을 했으나 글로벌 무역 긴장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 미국 내 기업들은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부당한 관세 조치에 보복 조치를 초래할 것이다. 부당한 관세 조치는 보복 조치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알겠죠?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죠? 유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서로의 뭐 보복 조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긴장감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뭐 관세 때문에 아시아 쪽. 아시아도 다 관세 이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그나마 요새 한국은 약간 코스피가 0.71 반등 상승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시장에 호주는 보합세였고 아까 보신 것처럼 항생지수 0.87 빠졌고 중국도 0. 근데 이거 보니까는 그렇게까지 차트가 나쁘진 않던데. 왜냐면 많이 올라갔었어. 볼까요? 오씨 이거 봐봐. 항생지수 많이 올랐지. 여기서 빠졌다가 다시 반등. 상해. 어우씨 항생지수도 많이 반등했지. 하여튼 많이 반등했어.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니까 싱가포르 보여드릴까요? 싱가포르는 와 장난 아니던데. 싱가포르의 주식은 지수는 엄청나게 올랐어요. 하여튼간 올라왔다가 뭐 약간 조정받은 거지 뭐. 인도 쪽은 요새 빠지더라고요. 인도가 니프티가 1.47, 센섹스가 0.79 빠지고. 일본 시장은 공휴일로 인해 휴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4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 철강 및 원자재 수출국인 중국과 한국은
미국 관세 조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 네, 한국 철강 원자재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네, 코스피는 0.71% 상승했고 중국, 홍콩 증시는 각각 0.46, 네, 0.87, 네, 하락하며 무역 긴장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인도 증시는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해 급락을 좀 하고 있다. 좀 빠지고 있어요. 네, 향후 시장은 미국과 중국과 무역 갈등 심화 여부, 유럽연합의 대응, 그리고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성이 예상된다. 아이, 근데 다 관세야, 관세. 관세 이슈야. 요 정도 보면 되겠죠? 또 이야기 안 해드린 게 섹터. 섹터는 뭐 크게 볼 것도 없던데.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또 시간이 약간 되나? 약간은 이제 오늘은 약간 약보합이니까 다른 거 이야기할 게 있나? 없죠? 네, 다 똑같은 이야기야. 네, 그러면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증권 시황에 대해서는 섹터별 변동성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솔직히. 그 약간 그 저거죠. 뭐 유가가 좀 올라가가지고 유가 관련된 거 필수 소비재 쪽 좀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살짝만 뭐 약간만 좀 체크해 본다면 아직 안 올랐구나. 여하튼간에 그렇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만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